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광역 도시계획이 떠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가시면, 행정계획이 떠 나 있는데, 행정계획은 뭐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면 행정계획의 이제 효력이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내용이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한테 이제 효력이 있는 계획하고 성격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서 구분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만 좀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없는 이와 같은 이제 계획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되면 계획 내용이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국민한테까지 효력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계획을 구속적 계획.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사고로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할 때 뭐 분류를 해서 비구속적 계획이냐 구속적 계획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획은 두 가지인데, 자, 이거는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없는 이와 같은 계획은 계획 자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계획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행정쟁송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하고 소송 제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뭐 행정쟁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한테 권리 침해가 없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행정쟁송 대상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일반 국민한테 이제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 자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일반 국민이 계획 내용을 가지고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각종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 내용 중에서 계획 성격이 장기 계획이나 아니면 종합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계획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주로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장기 계획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 계획 내용일 때는 이거는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여기 이제 장기 계획이나 종합 계획에 해당되는 게 좀 이따 볼 광역 도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기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뭐 주택법에 가게 되면 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자,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해당되는 계획은 성격이 일단 이거예요. 장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군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에요. 여기 지금 명칭에 보면 대부분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자가 들어가 있는 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서로 간에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한테는 효력이 없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계획 내용 가지고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허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에서 나와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건 계획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 지금 1,000제곱미터인데 얘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은 주거지역 용도에 맞는 건물만 건축해야 되고 만약에 공장이나 이런 걸 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관리계로 주거지역 지정하게 되면, 즉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효력은 누구한테 미치냐? 국민한테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고 만약에 갑이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뭘 제기할 수 있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면 뭐 쭉 해서 나인데 31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두 번째 칸에 나 있는 거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계획 내용은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쟁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적 계획 해서나인데 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의 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이고,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뭐 종류에서 나와 있어요. 뭐 국토조합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성격이 어디에 들어가냐?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도 뭐 도시군관리계획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보완계 가느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일단 좀 이해를 해 두시고, 과거에 종종 좀 출제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한 3월달 모의고사 보면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3월달 정도 보면 나오는데 왜 출제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이게 나와요. 과거에는 이게 왜 출제가 됐냐면 과거에는 저기 부동산 지금 여기 공법을 법대 교수들이 들어갔어요. 법대 교수들이 이제 들어가 출제하다 보니까 법대 교수들은 국토계획법 몰라요. 법대에서는 뭐 국토계획법 그런 거 강의 안 합니다. 건축법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이제 행정법만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자기들 행정법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거 강의하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중개사가 이거 뭐 알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한번 이게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이게 왜 나왔냐?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냐? 옛날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행정계획에서 나왔는데, 성격. 자, 이와 같은 이제 계획의 성격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건, 그거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에 이제 지정해서 나왔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1번 31페이지 2번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나냐?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된 다음 뭘 수립하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나와 있는데, 광역계획권 지정이 이제 먼저 놓은 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계획 수립할 지역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 그 내용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 있는 5개 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야. 여기 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묶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광역계획권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도 안에 있는 2개 이상의 시하고 군. 자, 이걸 묶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광역계획권이.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일단 광역지방자치단체 5개 몇 개 이상 묶어지면 2개 이상 묶든지, 아니면 같은 관할구역 도 안에 있는 시군 중에서 2개 이상 묶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묶을 때 단위 2개 이상을 묶는 게 일단 광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과 관련해서 이제 단위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 묶거나, 또는 2개 이상 시군을 묶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냐? 광역계획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이 2가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도 안에 있는 2개 이상의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묶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 도지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광역계획권과 관련해서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만 대상이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자,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정권자는 아니에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서 해당되는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과 관련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이 뭐가 되냐?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1페이지 보시면 그게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나있는데, 여기 나 있는 광역계획권 이제 지정 이제 잘 봐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야. 그래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자, 여기 이제 세 개 권역을 묶게 되면 이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자, 이와 같은 광역계획권 수립하라고 지정은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경기도 안에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자, 여기 3개 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럼 이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시죠. 2개 이상 지정이 되는 거고, 이때 지정은 누가 하냐?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해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하도록. 그럼 왜 이와 같은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냐 그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GTX예요. 이게 지금 지하 부분을 뚫어가지고 고속 지하철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경기도 지금 파주시부터 스타트할 건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스타트를 할 건지 싸우고 있고, 얘가 이제 종점은 강남구 삼성동까지 지하로 해서 뚫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1차고, 그 다음에 2차는 저기 경기도, 저기 어디야?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하고,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또 여기 이제 숟갈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여기 송도에서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하를 파가지고 지금 저기 지하철을 개통하려면 구역이 서울시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서부터 통과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에서부터 하면 인천, 경기도 거쳐서 서울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교통망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나 서울특별시장 보고 하라 그러면 싸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즉 권역을 묶어놓고 공동으로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뭐냐?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 여기 바다가 저기 서해를 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중국이죠. 그러면 인천시는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특성을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류, 즉 해외 수출로 관련된 물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공항 있고, 그 다음에 또 배단이나 뭐죠? 항만시설 있고, 그래서 주로 해외 교육과 관련된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다가 저기 국제금융센터 이런 걸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세 개를 놓고 볼 때는 인천 지역에는 이런 특성을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능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는 뭐가 특성이 있냐면 얘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수도죠. 옛날 한양이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뭐가 많냐면 역사 문화가 많은 거예요. 서울 중앙에 경복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이게 다른 인천이나 경기도보다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뭐가 특성이 있냐? 뭐가 특성이 있겠어요? 땅이 넓다. 땅이 넓다. 땅이 넓다 보니까 공장 지을 데가 많은 거예요. 서울은 공장 지으려도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인천은 여기 서해 끝쪽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제조를 하게 되면 뭐 전국 각지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에 공장하면 이게 물류 비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나 동부 이쪽은 뭐 지금 봐도 뭐 저기 삼성 같은 경우 삼성전자 평택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천에 또 뭐 SK 들어오죠. 그러면 주로 전자나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입지할 여건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특별시 여기 비해서는 경기도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개 지역을 묶어놓고 이런 특성에 맞게 뭘 수립하냐. 장기 발전을 수립해라. 그래서 이걸 이런 목적으로 해서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하는 게 뭐냐. 광역계획권 지정이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일단 묶어주는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여기 5개 중에서 2개 이상 관할구역을 묶을 때는 누가 묶느냐. 국토교통 장관이고, 그 다음에 같은 도 내에 있는 시하고 군을 2개 이상 묶게 되면 이건 누가 묶어야 되냐. 도지사가 묶어야 된다. 그냥. 자, 그래서 기본은 그거예요. 31페이지 이제 나와 있는 건 그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32페이지 가시면
그게 뭐 위에 심화학습 나와 있습니다. 심화학습은 말 그대로 심한 거예요. 심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단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 강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와 같은 단위로 해서 원래는 지정해야 되는데 최소 단위가 나와 있는데 뭐 최소 단위는 군화 또는 군일 때는 읍면, 구, 군, 읍면 단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역시, 특별시, 강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를 규정하게 되면 뭐하고 뭘 규정하냐 시하고 군 단위로 해서 묶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장관의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나 뭐 시도의사나 또는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뭐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내용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일반적인 이제 절차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보게 되면 33페이지에 심화학습의 행정기관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터 정리 1번이에요. 자, 지금 이제 뭐 여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특별시, 강연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뭐 그다음 시, 군,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장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구성에 따라서 권한이 이제 원래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행정법에서는 뭐 공권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로 뭐 인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또는 뭐 승인 뭐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적으로 공권력이에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공권력은 독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가나 허가나 승인과 관련된 권한은 중복해가지고 원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권한 배분이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인데 이와 같은 인가나 허가나 승인은 원래 국가가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권한을 가지는데 국가는 원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행정부가 이와 같은 인가나 허가나 승인 권한 가집니다. 그래서 행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각 행정기관의 장이 원래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국가를 대표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는 이제 이와 같은 뭐 각종 뭐 건축이라든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인가, 허가, 승인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가지면 자기가 바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권한을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는데 지금 위임 받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개로 구분해요.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여기 5개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구예요. 그래서 군은 특별시에는 구를 두는데 이때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는 구뿐만 아니고 뭐까지 두냐?
군까지 둡니다. 그래서 원래 광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면 원래 광역시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나 강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는 광역시 지정받을 때 인구가 100만이 안 됐어요. 90만, 80만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있는 군 지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광역시로 집어넣은 거예요. 옆에 있는 군까지 집어넣었을 때가 울산하고 강주나 이쪽이 요건 100만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에는 구뿐만 아니고 뭐까지 두느냐? 군까지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특별자치시인데, 특별자치시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습니다. 얘는 원래 인구가 아직 30만 조금 넘어요. 얘네들 목표는 50만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이 다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을 기초자치단체로 두는 게 아니고 뭘로 두냐? 광역자치단체로 둔 거예요. 그 다음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여기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를 왜 특별자치도로 했냐면 이거는 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무비자로 해서 제주도에 입국을 해주기 위해서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비자 적용과 관련해서 특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법을 따로 만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도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제 도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이와 같은 이제 도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는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군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는 시하고 군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 27개야. 시가 많잖아요. 이천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해가지고 시가 27개고 군이 아마 4개인가 5개야.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일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라고 했죠. 제주도에도 시는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얘는 시장이 선거 통해서 선출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임명한 거예요. 이건 행정상 그냥 필요해서 설치가 된 시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장에는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일단 배분을 잘 이해하시고 원래 여기 나 있는 권한은 원래는 누가 가지냐? 국가 가지고 국가기관 중에서 누가 가지냐? 행정부 장관.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 권한을 뭘 하냐? 지방자치단체 위임해 줍니다. 위임해 주기 때문에 위임이 자치단체 2개 종류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여기 위임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 군, 구에 위임되는 것 2개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5명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인데 얘네들은 글자 수가 많아가지고 줄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5명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맞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지문에 놓은 건 이거 물어본 거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이 시도지사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몰라도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인가나 허가나 승인 이런 권력 뭐 하는 게 원칙이 있어요? 독점이에요. 그럼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승인권자면 시도지사는 승인권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승인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지 몰라도 딱 보면 틀렸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가나 허가나 승인과 관련된 권력 이거는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여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시장, 구청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야?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건 이거는 권한을 배분해 줄 때 법에서 단위를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해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다가 허가나 권한이 있다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 다 인정이 되게 되면 승인 받는 사람이 머리 아픈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법에서 딱 정해놔요. 얘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 이렇게 놓으면 이 부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크게 나 있는 표로 해서 1번하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여기 5개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냐?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뭐라고 표현하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예법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도시공계,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 단위를 얘는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제 관할구역은 어디를 의미하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이걸 여기 해당되는 구역이 도시군계획 등과 관련해서 수립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걸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자치구 구청장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계획수립권자로 나와요.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은 국토계획법에서는 거의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에서 단위를 뭘로 했냐?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다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 국토계획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립하는 단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으로 놓죠. 그럼 뭐가 없냐면 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을 뭘 해준 거냐? 승인을 해주는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가 수립 안 할 때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국토개법에서는 안 나와요. 다 누가 하도록 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가게 되면 또 얘가 또 나와 이게. 그래서 국토개법에서 일단 99.9%는 자치구 구청장은 하는 일이 없다. 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없고, 뭐, 허가해 주는 경우도 없고, 거의 근한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국토개법에서 시험 문제 포기지문에 자치구 구청장 넣으면 거의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국토개법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강의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뭐 행정기관의 이제 구분과 관련해서 나인데, 여러분 이제 그게 일반 뭐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나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그 다음에 2번 특별시장, 강의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을 줄이면 뭐가 되냐?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했는데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 진짜 모르고 가는 게 이거예요. 시도지사 넣으면 시험 막판인데도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특별시장, 강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도지사 5명입니다. 자, 특별시장. 자, 법에서 콤마 찍고, 광역시장, 콤마 찍고, 특별자치시장, 콤마 찍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글자가 29글자예요. 그러면 법에서 얘부터 얘까지 다 써가지고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올 때마다 27글자를 계속 써야 된다냐. 그러면 법 규정이 엄청 길어진다냐, 이게요. 그래서 법 제일 앞에 한 번만 이렇게 놓고 가로하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 5명 넣을 때는 법에 다 뭐라고 되냐? 시도지사 이렇게 나요.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할 때는 5명을 다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 시도지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5명 중에서 한 명이 빠졌다. 그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주로 누가 빠지냐면 얘가 빠져요. 주택법이라는 데 가면 특별시장, 강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나요. 그럼 이때는 도지사가 빠졌기 때문에 시도지사라고 하지 않고 풀어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5명이 다 나오게 되면 이때는 줄여서 뭐라 부르냐?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법 규정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 이제 잘 봐두시고 오늘 시도지사만 잘 알아도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행정기관 구분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누는 이제 행정조직 체계도 그거 이제 비교해서 이제 잘 봐두시고 그다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이제 수립하면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34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2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광역도시계획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만 해도 돼요. 그게 박스에 보면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도 했습니다. 자, 인천, 서울, 경기도. 자, 여기 이제 세 개 권역을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간구조다 해서 나있는데, 공간구조는 딴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이게 공간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개 권역으로 봤을 때, 인천은 서쪽이죠. 그 다음에 서울은 거의 중심부예요. 서울은 거의, 여기 세 개 놓고 보게 되면 서울은 중심부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동쪽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역을 서남, 북권역, 중심권역, 동남권역, 서남권역, 뭐 남동권역,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분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으니까 주로 뭘 중심이냐? 물류. 그 다음에 중국하고 뭐 교류를 하니까 주로 교류 쪽하고, 그 다음 뭐 교류를 하다 보니까 국제금융센터 이런 게 들어오고, 그리고 경기도는 전자나 바이오 산업단지 들어가고, 그리고 세계 중에서 서울이 역사가 깊으니까 역사 문화 중심으로 하고, 그런 기능 분담하는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1번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뭐 광역계획권에 녹지관리 체계하고 환경보전 기능인데, 환경은 뭐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서 나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GTX 설치, 이게 광역시설이에요. 철도나 이런 게 2개 이상 지역 걸쳐서 철도나 설치가 되면 그게 광역시설이에요. 그래서 GTX를 파주에서 서울까지, 또는 송도에서 뭐 서울, 삼성동, 그리고 동탄, 여기서 뭐 강남권까지 이렇게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밑에 쭉 나인 거 참고해서 봐두시고, 세 번째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준 나 있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뭐 그게 나 있는 6가지 사항을 이제 고려해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던 게 그게 35페이지 박스 안에 3번인데,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2010년에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이 2030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수립이 돼요. 그러면 20년 단위에서 수립됐죠. 그러면 이와 같은 20년 후 어떻게 2030년까지 어떻게 발전할 거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아니면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그냥 덩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계획 수립해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장기적 발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획 자체는 원칙은 어떻게 수립이 되는 게 일반적이냐,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되는 게 원칙이고, 단지 특정 부분, 교통 분야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수립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이게 반대로 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특정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교통 분야나 뭐 환경 분야 또는 교육 분야, 이런 분야는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중에 없는 기출 문제 보면 거의 말장난인데, 이게 앞뒤 뭐 바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특성이 뭐 기본계획
도시군기본 계획도 그렇고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고 특성이 이거예요. 장기발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아니고 어떻게 수립돼야 되냐.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되고 단지 뭐 특정 부분, 뭐 교통이나 또는 뭐 환경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계획만 구체적으로 해서 수립이 되면 된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그걸 좀 유념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각종 수립 기준은 일반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각각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 그 의미만 좀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인데 그건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